지난 6월 25일 이후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중국의 외교부장 칭강이 불륜설에 휩싸여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외교부장은 그 나라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칭강의 불륜설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칭강이 외교부장이 얽힌 문제들을 Y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시진핑의 외교부장이 TV 진행자와의 불륜 소문 속에 사라졌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늑대 전사 외교관 중 한 명인 칭강 부장도 사라졌고 그의 정부로 추정되는 홍콩의 TV 진행자도 종적을 감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칭강 부장은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스리랑카, 러시아, 베트남 관리들을 만난 후에 3주가 지난 7월 17일 현재까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칭강의 공식 일정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 사이트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도 지난 7월 12일 유튜브로는 2181회차에 칭강 부장의 신병 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날 시진핑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칭강 외교부장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그가 지도부의 비위를 거스르고 있다는 추측과 유명 텔레비전 진행자와의 불륜 소문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칭강은 영국과 미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순조로운 승진을 거쳐서 12월에 외교부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서방 비평가들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새로운 유형의 늑대 전사 외교관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랬던 외교부장이 지난 6월 25일 이후에 눈에 띄지 않으면서 긴 공백기를 맞고 있는데 이 중국 외교부도 처음에는 논평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건강상의 문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홍콩의 인터넷과 신문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인터뷰어 중 한 명인 케임브리지 출신의 푸샤오텐도 아기 아들과 함께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푸샤오텐이 워싱턴에 머물던 작년 3월 24일에 칭강 당시 대사하고 인터뷰한 동영상 클립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칭강은 미국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를 했지만 이 네티즌은 두 사람 사이에 애정어린 유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푸샤오텐이 인터뷰 중에 일반적인 언론사 인터뷰어들과는 다르게 지나친 애교 등이 섞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던 푸샤오텐이 돌연 종적을 감췄는데 이는 중국의 고위 관료와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안보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당 네티즌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인권운동가인 린샹양은 칭강은 지난 2021년 주미대사로 발령받았으며 푸샤오텐과의 인터뷰는 지난해 3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묘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푸샤오텐은 아들을 출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린샹양은 이때 태어난 아이가 칭강의 소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의혹을 부추긴 것은 지난 3월 칭강이 외교부장으로 임명받고 국무위원직을 맡게 되었을 때 푸샤오텐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웨이보인데요. 여기에 승리의 개막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아들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서 일각에서는 그녀가 칭강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푸샤오텐은 최근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는 고급 제트기, 칭강과의 인터뷰 스크린샷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의 셀카 이런 3장의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올해 40살인 푸샤오텐은 중국 본토 태생으로 베이징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고 2009년부터 피닉스 텔레비전 그러니까 봉황TV에서 일하면서 세계 지도자들과의 대화 시리즈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모교인 이 케임브리지의 처칠 칼리지가 그녀의 자선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정원의 이름에 명명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정계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잠적하거나 실종되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때때로 최고위급 관리들의 불륜설이나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진실이 밝혀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시진핑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현직 외교부장으로서 국제적으로 당의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거취를 결정할 수도 없고 또한 함부로 진퇴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중국 정치 전문가인 알프레드 우는 중국 공산당이 당의 내부 활동을 대중의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교부장의 지위는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강의 진퇴 문제라든지 불륜설 등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할 수도 없고 또 쉽게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일로 치부하기도 곤란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친강의 불륜설이 많이 나돌고 있고 특히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돌연 등장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교부장 직책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시진핑의 선택입니다. 친강 부장의 공백이 이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진핑이 친강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강의 잠적은 지난 2021년 11월 시진핑 집권 일기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불륜 관계였다는 테니스타 펑샤이 사건 때의 화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터진 이 사건 당시 성추문이 터졌음에도 장가오리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관련된 내용들은 중국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친강의 불륜 관련 사실도 중국 내에서는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친강이 사실상 직무 배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초강수를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외교가 국정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임 외교부장이었던 왕 의원이 친강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지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친강의 커밍아웃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며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외교부장의 직무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친강이 외교 업무 수행을 두고두고 발목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불륜의 꼬리표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출범 5개월여 만에 암초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진핑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잠적 상태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시키고 다른 일을 외교부장직에 임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교부장의 잠적이 3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시진핑도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난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기간의 외교 공백은 중국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가부간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친강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손가락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 공산당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자 문제에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4번 결혼해서 6남 4녀를 뒀죠. 그러고도 혼외 관계를 맺은 여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 역시 애인이 많았습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 그리고 여가수, TV 앵커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시진핑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소문에 그칩니다. 권력자와 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데다가 발설할 경우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공안 당국도 입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얽히고 설켜 있는 여자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이 친강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친강이 이를 덮지 못하고 결국 잠적까지 이른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강의 업무 복귀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다시 외교부장 복귀가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또 다른 권력 암투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친강 문제의 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